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남부시장 청년몰을 되살리기 위한 구조적 혁신, 웰니스 기반 체류형 관광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연구한 솔라씨 팀입니다. 매년 1,500만 명이 찾는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적 관광도시 전주. 하지만 그 발끝밑 바로 옆에는 저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1호 청년몰의 상징이었던 전주시 남부시장 청년몰입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이 공간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활력을 잃어가며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문제를 전주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곳을 웰니스라는 새로운 가치와 접목시켜 전주시를 스쳐가는 관광도시가 아닌 머무르는 관광도시로 만들 구조적 혁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은 국내 1호 청년몰이라는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기준 전체 32개의 점포 중 약 절반가량만 운영되는 사실상 활력을 잃어버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년상인 개인 역량 부족 문제가 아니며 저희는 3가지 구조적 문제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먼저 판매 중심 구조입니다. 단순 판매 구조에 머물러 성수기와 비수기 소득 격차가 크고 평일 이용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관광 구조의 한계입니다. 전주 관광은 한옥마을에만 집중된 단기 체류형 구조로 청년몰을 포함한 구도심 상권과의 연결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 트렌드 변화입니다. 청년몰과 전주시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시장이 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들은 건강과 심리적 회복을 중시하는 새로운 유형의 관광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째, 청년몰의 위기를 사업 구조적 요인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둘째, 이 공간이 웰니스 기반으로 전환될 때 어떻게 전주 관광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그 효과를 검토할 것이며, 셋째, 지속 가능한 현실적인 웰니스 센터 운영 모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희는 4가지 핵심 질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근본적인 문제 진단입니다. 청년몰의 실패가 단순히 컨텐츠의 부족이 아닌 컨텐츠가 뿌리내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인지 명확히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둘째,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웰니스 경험이 과연 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주에 부족했던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질문하였습니다. 셋째, 차별성입니다. 웰니스 거점으로서의 청년몰이 가지는 독자적인 강점이 무엇인지 탐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현실이 되려면 구체적인 운영 방안, 수익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주시 관광 구조의 한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광 현황입니다. 전주시는 2023년 1,536만 명이 방문한 놀라운 양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3가지 명확한 한계가 보입니다. 그 첫 번째 한계가 바로 극심한 편중 현상입니다. 통계가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관광객의 99.8%가 한옥마을만 방문합니다. 결국 청년몰을 포함한 구도심 상권이 관광 특수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한옥마을 편중 현상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습니다. 외지인 방문객 중 숙박자는 고작 9.9%, 그 중에서도 68.7%가 1박입니다. 체류가 아닌 그저 방문에 그치는 것입니다. 또한 방문객 검색의 절반 이상이 음식이며 한옥마을에서 먹고 사진 찍기라는 획일화된 관광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한계 속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TDL 데이터에 따르면 1박에서 2박 단기 숙박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 7박 이상 장기 숙박은 7.7% 증가하였습니다. 휴식, 힐링 키워드 언급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제 경험과 체류를 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몰의 기회입니다.
청년몰을 웰니스 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이 새로운 수요에 정확히 반응하는 새로운 관광 모델입니다. 이는 관광객을 분산시키고 체류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구조적 혁신 방안입니다. 두 번째 배경인 청년몰 현황입니다. 청년몰은 39세 이하 청년 상인들을 위한 몰 형태의 창업 공간으로 전통시장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초기엔 주말 1,500명이 방문했지만 코로나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은 그 원인으로 연속적 지원이 끊긴 정책적 공백, 기존 상인과의 관계적 한계, 그리고 업종 및 콘텐츠의 차별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문제의 대안이 될 웰니스 관광입니다. 웰니스란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본 연구는 이를 전인적 건강 상태로의 능동적 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정신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 웰니스 관광의 핵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웰니스 관광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10.2%의 고성장이 예상될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MZ세대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겪은 이들은 정신건강을 중시하며 요가, 명상, 러닝 등 자기관리에 적극적입니다. 한국 역시 2026년 웰니스 관광 내용이 규정된 치유관광산업법이 시행됩니다. 현재 전북의 웰니스 프로그램은 외국인 의료관광 중심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 특히 이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웰니스 모델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저희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 1층 시장과 2층 청년몰의 완벽한 동선 단절을 확인했고 한옥마을 관광객이 왜 청년몰로 넘어오지 않는지 관찰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근방에 위치한 청년로와 경기전이 웰니스 관광 활용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이해관계자를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이해관계자란 남부시장 상인회, 전주시청, 현재 청년몰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업자들, 그리고 한옥마을 사업자 및 관광객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희가 발견한 현장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절박했고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핵심 이해관계자인 전주 남부시장 상인회는 한옥마을 연계 효과가 전혀 없다. 10년 된 가게와 2년 만에 망하는 가게 간 격차가 너무 크다. 전주는 머무를 이유가 부족하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몰 사업자는 행정 지원이 전무하다. 코로나 이후 상인 간 교류도 끊겼다. 신규 입점자는 1호 청년몰이라는 브랜드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고 뼈아픈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전주시청 관광사업과에서는 전통 속 회복이라는 웰니스 잠재력은 크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연계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한옥마을 관광객은 전통 문화를 체험하러 왔으며 청년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상이 없거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옥마을에 편중된 관광 동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저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주 관광은 당일치기에서 장기간의 체류형 관광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관광객이 머무를 이유와 가치를 느껴야 합니다. 즉, 소비 중심의 짧은 체험을 넘어 일상 속 휴식과 회복을 경험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청년몰이 이 전환의 매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청년몰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로컬 웰니스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로컬 웰니스 플랫폼은 지역의 청년과 방문객이 함께 머물며 회복을 경험하는 복합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은 전주 관광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청년 생태계의 자립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이 로컬 웰니스 플랫폼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안을 세 파트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컨텐츠도 담을 그릇이 튼튼해야 합니다. 바로 운영 구조 및 거버넌스입니다.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지원하며 갈등을 조정하는가? 저희는 이 역할을 수행할 통합경영조직 DMO 모델을 제안합니다.
DMO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관광 개발과 마케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지역 관광 경영 조직, 즉 컨트롤 타워입니다. 저희는 이 통합 조직이 청년몰 혁신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주체로 전주관광재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주관광재단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높은 공신력과 자율성입니다. 전주관광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 법인입니다. 이는 전주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설립 목적 외의 영리추구 행위가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익적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어 공신력이 매우 높습니다. 동시에 전주시가 설립했지만 시청의 직속 부서가 아니며 중앙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과도 구별됩니다. 규정과 법률 중심의 공무원 조직과 달리 관광 전문가 등 민간 전문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어 시장 지향적입니다. 즉, 행정의 경직성에서 벗어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단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높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민간 상인들과 협력적 관계를 맺기에 용이한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상인과 전주시 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율할 최적의 주체입니다.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는 상인 갈등 해결입니다. 안정적 수익의 기존 상점은 변화의 필요성을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현 수익의 저해를 우려합니다. DMO는 이들에게 웰니스 센터의 성공이 곧 사장님 가게의 장기적 번영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설득 전략은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여 시 홍보 혜택을 우선 제공하고 웰니스 상품 도입 시 비용을 지원하는 등 명확한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안정적 수익의 기존 상점입니다. 이들은 2, 3년마다 바뀌고 N잡을 뛰는 경우도 많아 역량 부족과 자원 한계로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잡는 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웰니스 상품 기초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점포별 모델 다변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청년몰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기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카페가 건강주스 신메뉴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전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은 전주관광재단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기관인 전주문화재단의 예산을 참고할 때 지자체 중심의 안정적 재정 확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지원은 반드시 초기 단계에 한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생적 수익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자금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두 번째 개발안, 웰니스 플랫폼을 채울 핵심 콘텐츠, 바로 공간과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몰의 정체성을 웰니스 기반 체류형 관광의 시작점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층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 분리되도록 2층 진입로부터 청아한 국악 연주곡을 상시 배치해 차분하고 한국적인 힐링 공간임을 즉각 인지시킵니다. 공간은 안내, 체험, 소비가 유기적으로 흐르도록 재편합니다. 첫 번째는 웰니스의 관문이 될 안내 공간입니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관광객의 시간과 관심사에 맞춘 웰니스 큐레이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외부 연계 투어까지 현장에서 신청받는 로컬 투어 인포 기능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체류 시간 확보의 핵심, 체험형 공간입니다. 아로마 공방이나 한옥마을 관광객의 피로를 풀어줄 한방 조격 등을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높입니다. 또한 마음챙김 다도 클래스, 로컬 전통주 테이스팅처럼 유행과 전통을 모두 챙긴 미식 체험을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독립서점 등을 활용하여 휴식과 교류가 결합된 도심 속 휴식 라운지를 조성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될 소비형 공간입니다. 먼저 친환경 사찰식 비건 메뉴나 왕가가 즐겨 먹던 궁중 다과처럼 건강한 K푸드를 제공하는 웰니스 다이닝입니다. 다음은 웰니스 편집샵입니다.
이곳에서는 체험 공간에서 경험한 인센스나 입욕제 등을 굿즈로 개발해 판매합니다. 이는 전주에는 살만한 게 없다는 관광객의 피드백을 해결하고 체험의 만족을 수익으로 직접 연결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청년몰은 허브로서 전주의 자원을 연계해야 합니다. 개별 프로그램으로는 현장 답사에서 확인한 청연로 대청마루에서의 야외 요가, 서학동 예술마을의 감정 드로잉, 전라가명 뜰에서의 명상 등이 있습니다. 체류를 유도할 핵심인 통합 프로그램으로는 3일, 5일짜리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전주 모닝런 5일 비기너 클래스, 50, 60대를 위한 흙길 맨발 치유 3일 코스, 오감 리셋 5일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개발안은 홍보 방안입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도 알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전주가 가진 슬로시티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드림의 미학, 회복의 도시 전주를 핵심 슬로건으로 제안합니다. 이 메시지를 확산하기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을 동시에 활용합니다. 먼저 오프라인에서는 전주 웰니스 매거진을 개간지로 발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닙니다. 청년몰 운영팀과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협력형 편집 체계로 상인 인터뷰, 쉼의 장소, 로컬 스토리를 직접 담아낼 것입니다. 이 매거진은 청년몰 안내소, 남부시장, 경기전, 주요 숙소에 비치되어 전주의 감성을 전달하는 매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비짓전주 홈페이지에 웰니스 파트를 신설하여 이 매거진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합니다. 또한 SNS에 전주 웰니스 스토리 시리즈를 연재하고 샵 느림의 하루 전주, 샵 전주 웰니스 여행 같은 참여형 해시태그 캠페인을 전개하여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청년몰의 위기는 구조적 문제였기에 저희는 로컬 웰니스 플랫폼이라는 구조적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청년몰은 단순히 가게가 모인 2층 공간이 아니라 전주가 지닌 회복의 가치를 담아내는 로컬 웰니스 거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상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한옥마을에 집중된 단기 체류형 관광의 구조를 개선하고 머물며 회복하는 여행을 제공하여 체류 시간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둘째, 청년 창업 생태계에 지속 가능한 자립성을 부여하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국내 1호 청년몰이라는 상징성으로 출발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국내 1호 로컬 웰니스 플랫폼이 되어 실효성 있는 도시 재생 및 관광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는 성공 사례로서 다시 한번 전주 관광의 혁신을 이끄는 심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